안녕하세요. 신양입니다. 북한의 최고 명문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시험 날에는 대학 정문에 아들, 딸의 입학시험이 걱정돼서 찾아온 수험생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온 지 60년이 넘은 지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체제가 극명하게 다른 만큼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으며 또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 영화나 방송을 통해 그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새터민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상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적 단체 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학교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교문에서 기찰대에게 복장 검사를 받고 학교로 들어간다. 살아요. 어딜 가면 다 지어라요. 먹갈치도. 너 어디서는 하니? 그리고 교실에서 독보회를 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걸 봐. 독보회란 한 학생이 앞에 나와 정치 사상에 관한 신문의 사설 등을 읽어주는 것이다. 어느 학년, 몇 학년 몇 반, 어느 지구는 이제 어디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학교 그 주변에서요, 정문 제일 가까운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지구 이제 반장이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은 이제 내 학급에서 이제 간부 중에 그 지구에서 제일 높은 간부로 그러니까 제일 인솔자거든요.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7시 반에 첫 수업 시작이니까 7시 15분까지 모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시 15분까지 다 모이게 되면 제일 인솔자가 그 자리를 인솔해가지고 학교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거든요. 개별적으로 통과하는 학생은 이미 또 이제 소년단 위원들이 그 소년단 지도원이나 사로통 지도원 이런 선생님들이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그 단속이거든요. 개별적인 학생들도 그 단속됐는지 비판 무대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다 배를 맞춰서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학교 정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의 수업은 주로 45분씩 이어지는데 중간에 10분의 쉬는 시간을 갖는다. 쉬는 시간에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밖에 나가서 세기차기 또는 돌을 세워놓고 먼 거리에서 맞추어 넘어뜨리는 놀이인 맥강치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 학생들의 학교 수업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바로 업간체조. 업간체조는 3교시와 4교시 사이에 15분 동안 하는 체조로 주로 소년 율동체조나 건강 태권도를 한다. 남한과 북한 교육의 차이점은 교육 내용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초기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북한의 교육제도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북한의 교육제도와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키우기 위해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학제는 4-6-4년제를 근간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사회주의 교육 전반의 기본 방침을 집저성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에 의하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정치 사상 교육과 과학 기술 교육, 그리고 체육 교육이다. 금송학원 외국어 강좌 교원 한옥군. 그러나 이런 기본 학제와는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이해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과 같은 출신 성분에 따른 특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줄넘기에 필요한 템색이
최근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리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외국어 교육과 첨단과학 기술 교육 등 실용적인 차원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에 들어서 영어와 중국어가 그동안 제일 외국어였던 러시아어를 누르고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자리 잡았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개 더해 외국어 학원이라는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영어나 뭐 다른 외국어에 서주신 학생들, 좀 특별히 재능 있는 학생들을 외국어 학원에 이렇게 불러다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외국어 학원에 넣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외국어 학원에 가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쪽 학생들의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과목 수도 일반 중학교 학생들의 과목 수는 아마 한 20가지 그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들은 아마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될걸요. 외국어 수업이 차지하는 수업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은 영어과라면 영어를 일해서 항상 달고 살아야 되죠.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수업을 할 때 미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매주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과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일상적인 외국어 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북한의 외교관 및 무역 일꾼을 키워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악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경제의 단번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 노선에 따라 컴퓨터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전국의 소학교 졸업자들 가운데 선발된 소수의 영재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며 첨단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 교육, 일반 중학교는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만한 컴퓨터도 없고 컴퓨터 선생님들의 실력은 이렇게 높다고 하지만 컴퓨터가 없으니까 학생들에게 실기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려주죠. 근데 컴퓨터는 실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으니까 실기도 못해보고 인터넷도 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제난 이후 기자재 부족과 시설 낙후, 그리고 출석률 저하, 수업의 질 하락 등으로 학교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선희 학생. 수업 분위기랑 좀 겨울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데요. 봄부터 가을, 봄에도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 가을이면요. 부모님들 일손도 없고 또 집에서 또 밭농사 하느라고 또 산나물 캐러 많이 가고 식량이 부족해서요. 많이 안 온 애들 있고 여름 같을 때는 한 10명 정도? 15명이 최고 많은 걸로.